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은 2020년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라는 주제로 총 16강의 강좌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화성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문화학교 특강은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과 쭉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5강째고요. 박수민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벌써 15강이니까 진짜 네. 처음부터 끝이 더 가까워졌네요. 네, 이거 진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금방이죠. 벌써 이제 다음번에 하는 게 좀 총정리 느낌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연암 이제 진짜 그 어떤 산문의 마지막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옥과 더불어서 또 연암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하니까 그동안 또 더 정도 깊어지고 또 인연도 깊어지는 느낌 속에 오늘 한번 연암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번이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연암 산문 작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황금대기라고 하는 거를 정해봤는데 이게 이제 황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이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게 아마 그거 떠올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 황금대를 가지고 연암은 과연 이 황금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연암 선생 황금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박수민 선생님께 황금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래요? 저 지금 여기에 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물론 녹화는 한참 이전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된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간이 나오셔서 탐독가들이라는 신간을 계속 이제 종종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실물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 책을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김명수 연구원이 또 특별히 저를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이런데 이렇게 책 소개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줘서 감사하게도 앞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목이 탐독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오우와 나는 나를 벗삼는다라는 책을 썼고, 그다음 열하일기 첫걸음도 했는데 또 12월 말에 이제 이 탐독가들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에겐 너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옛 시대 사람들은 워낙 책 읽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독서광, 책벌레 이런 용어가 있는데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쓰고 싶어서 탐독가라는 제명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달았고요. 여기에는 세종 정조, 그다음에 다산, 연암, 그다음에 허균, 그야말로 우리 조선 시대에 걸출한 스타들에 대한 것들이 다 있고요. 특히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읽은 책과 삶을 어떻게 좀 일치시켜 나갔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재밌게 담아내려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또 고전 좋아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 이게 그 문화원은 따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돈을 주시고 싶어도 저희한테 주실 수는 없었고 그때 저희가 이전에 선물로 이제 그 수강생분들 댓글 다는 수강생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책을 좀 후원받은 게 있어서 약간 보답의 성격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자꾸 보시고 또 이제 지금까지 연암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는 세종, 정조, 다산, 허균 여러 문장가들에 대한 문장이 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금에 눈먼 사람들이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황금에 눈먼 사람들 얘기하려니까 좀 웃기긴 한데 책은 좀 팔려야 됩니다. 사실. 맞아. 지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않은 거지만 오늘 또 제목이 황금에 눈먼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에 눈이 멀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또 어떤 좋은 책 제가 쓰긴 했지만은 충분히 소개를 해줄 만한 책이라서 또 우리 김명수 연구원님의 배려 아래 먼저 좀 책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금은 좋아하시나요? 금은요 사실 이렇게 재밌게 하려면 이게 금 좋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저는 인간이 만든 예술품을 더 좋아해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좋고 재밌는 거예요. 맞아. 누구나가 나 금을 좋아하는데 나는 금이 싫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이 만든 예술품을 좋아하는 이게 얼마나 이제 멋진 태도예요. 이게 다르게 사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공동점이 있어요. 금과 예술품 둘 다 제가 사진 못한다. 어쨌든 이제 황금에 좀 눈이 멀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살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시대가 하여튼 이렇게 예, 인문학자들한테 좀 매섭죠, 사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대를 뭐 황금 만능의 시대니, 예. 뭐 배금주의, 뭐 금을 숭배하는 시대니 해서 배금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상징, 그렇죠. 인간의 예. 욕망을 상징해요. 왜냐하면은 돈이니 물질이니 이런 개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때로는 가족까지 죽이더만요.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가족까지 죽일 수도 있는 이 도구가 예. 바로 금인데, 자 연암이 황금대라는 얘기를 통해서 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시작을 풀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예, 노이점의 황금대 탐방기입니다. 네. 노이점 군은 나라에서 경악과 행실로 일컬어졌다. 평소에 춘추의 조나양이에 엄격해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따지지 않고 한 가지로 되놈이라고 불렀으며, 지나는 곳에 산천이나 누대는 노린내 나는 고장의 것이라고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황금대, 사호석, 태자하 등과 같은 옛 유적지는 거리가 멀어 애돌거나 이름이 잘못되어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았다. 네, 여기 이제 노이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 이게 그 같이 열하에 갔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니까 이제 어딜 자꾸 찾아간 걸 네, 연암 네. 선생이 알았다는 야, 거니까요. 이거 눈치가 이제 빠르시네요. 네, 역시.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 아, 세대. 네. 이게 이제 열하일기 뭐 황금대의 어떤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노이점이 연암과 같이 이제 여행을 갔던 분이에요. 연행을. 네. 그래서 본인도 책을 써요. 수사록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썼는데, 예. 이제 이 분은 저 공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이야 도시지만 옛날에는 시골인 거죠. 뭐, 예. 뭐 서울 빼면 다 시골이라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 요새는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주 출신의 어떤 좀 시골 선비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옛날에는 그 문물이 한양 외에는 어떤 예. 새로운 문물이 좀 유입되기가 어려운 시절에 예. 전통적인 그런 중화 사상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예. 중국을 명나라를 높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나머지 나라를 오랑캐로 생각하는 사상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그냥 모든 중국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 청나라였으니까 예. 다 그냥 오랑캐 놈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여기 이제 나오고요. 떼놈이라고 하는 게 저 대놈인 거죠? 그렇죠, 대놈. 우리가 대놈 할 때 그게 뭐 그 어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떼놈 할 때는 그저 대국, 원래 이제 그때 그 강대국이라서 대국이라고 불렀는데 아, 예. 그게 이제 뭐 대놈으로 됐다 이런 아, 말도 있긴 해요. 대국놈이라고 해서 대놈이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기는 예,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간 여기 보면은 산천이나 누대는 다 노린내. 왜냐하면 이제 만주족이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 하면은 다 노린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본 곳이 있었으니 황금대, 사호석, 태자 이렇게 몇 유적지인데, 예.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 황금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 겁니다. 황금대요. 황금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 일단 하나를 더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예, 해요.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루는 노이점 군이 몽고 사람 박명에게서 얻었다면서 그 적은 것을 보여주는데 장안객화라 하였다. 이르기를 조양문이 나와서 해자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동남쪽 모퉁이에 이르면 우뚝 솟은 하나의 흙언덕이 바로 황금대이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사방이 아득하고 쓸쓸해질 때 옛날을 조문하는 선비로 황금대에 오른 자는 문득 고개를 숙이고 둘러보며 천고의 예지를 회상한다고 하였다. 노구는 이로 인해 실망하여 가버려던 것을 그만두더니 다시는 황금대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네. 근데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이 황금대가 뭐냐면은 이제 연나라의 그 소왕이라는 사람이 예. 그 이제 그 강대국이 그때 제나라였는데, 이 제나라의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황금으로 대를 쌓아요. 황금으로 대를 쌓아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나라의 그 어진 선비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 돈을 쓴 거죠, 황금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현대라고 불렀는데, 현명한 어진 사람을 초빙하는 누대다 해서 이제 초현대라고 불렀던 건데, 예. 근데 이제 훗날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황금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초현대였어요. 아, 예. 어진 사람을 초빙하는 데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해가지고 제나라를 결국 무찔렀어요. 복수를 그렇군요.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우리 사신들이 이렇게 강대국 제 나라의 복수를 하는 게 마치 강대국인 청나라의 복수를 하는 이미지랑 또 겹쳐져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황금대를 이렇게 북경에 가면은 많은 또 친구들이 자네 북경에 가면 꼭 황금대 한번 좀 찾아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황금대는 또 특히 이렇게 존화양이 그래서 중국을 높이는 그런 선비들이 꼭 가고 싶어했던 필수 탐방 코스가 황금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몽고 사람인 박명이 이제 황금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 읽어 보면은 뒤에 보면은 옛날을 조문하는 선비로 황금대에 오른 자는 고개를 숙이고 둘러보며 청고의 옛일을 회상한다 했는데 갑자기 노의정군은 실망해가지고 가버려선 것을 그만뒀다 그랬죠. 근데 뭘 실망을 하는 걸까요? 기록 가운데. 제가 이제 황금대 탐방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황금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옛날의 일을 회상하고 예전에 황금이 있었던 곳이라서 아마 황금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 황금이 없으니까 실망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찬란하게 이렇게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여기 흑언덕이라 됐잖아. 하나의 흑언덕. 황금은 없고 웬 흑언덕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찾아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 조선 사신들이 기대했던 그 황금대라고 하는 거는 번쩍번쩍 그야말로 벽면을 갖다가 다 황금으로 이렇게 만든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상을 했는데 무슨 갑자기 흑언덕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가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결론을 읽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끌어갈게요. 어느 한가한 날 노의점 군과 함께 동학묘의 연희 구경을 위해 수레를 같이 타고 조양문을 나섰다가 돌아오려 할 때 태사 고역생을 만났다. 고태사는 사원 능야를 함께 태우고서 황금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능야는 월중 사람으로 또한 기특한 선비였는데 영경이 초행인데도 옛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니 노구는 크게 기뻐하며 하늘에 인연이 있다고 했다. 도착하고 보니 그저 몇 길 안 되는 허물어진 흑언덕으로 주인 없는 황폐한 무덤에 불과했는데 억지로 황금대라고 이름 붙인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보게 되네요. 그래서 황금대를 찾아가는 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연암과 노의점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고역생 셋이 황금대를 가봤더니 진짜로 그 허물어진 흑언덕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어떤 실망을 한 그 노의점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노의점이 사실은 이렇게 좀 춘추대의에 엄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조 중에 4대 그 조상 그 4대 앞서 그 어떤 그 선현이 임진왜란 때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라면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 사상이 좀 더 강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황금대를 얼마나 마음속에 기렸겠어요? 제가 일단은 먼저 황금대를 한번 그림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황금대의 모습이에요. 저 위에 보세요. 막 황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금으로 쌓은 집. 저 연나라 때를 상상하면서 그린 거죠. 그렇죠. 연나라 그림. 그래서 저 황금으로 마치 지붕을 갖다 저렇게 다 얹고 이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흑언덕이니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황금대라는 공간은 조선 선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북벌 대명의리와 또 겹쳐져서 늘 거기 가가지고 청나라에 언젠가 원수를 갚을 거야. 뭐 이런 거를 갖다 생각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어진 임금이 어떤 인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저렇게 싸움을 승리를 했구나. 뭐 이런 것도 회상하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 황금대는 무너진 흑언덕이니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노의점이 그 아까 연행록 썼다 그랬죠. 수사록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 황금대에 자기가 탐방한 얘기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썼나요? 안 썼어요. 너무 실망해서.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되는데 실망을 하건 안 하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거를. 이게 자기가 얼마나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실망했다고 쓰면 또 가치가 있을 텐데.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애써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직접 황금대를 찾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록을 읽어봤더니 황금대 찾아 나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또 어떤 진실이 아닌 것은 억지로 왜곡을 하고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 황금대 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예. 어떤 이 옛사람들이 생각한 이 황금대의 모습 그림으로 보면서 예. 여기가 또 그렇게 석양의 경치가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석조사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 요 이제 주변에 그 저녁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석조라고 하면 저녁에 그 석양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절 이름을 석조사라고 지은 거예요. 예. 황금대 옆에 있다는 석조사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예. 그만큼 옛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동경의 공간, 어떻게 보면 제2의 공간. 예.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조선의 사신들이 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황금대 말고 또 있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유리창. 유리창도 있었지만은 유리창은 뭐 이렇게 신성한 공간은 아니고 서점의 공간이어서 가고 싶었고 예. 이 인물을 또 이 숭상하다 보니까 그 누구와 그저 의리의 상징인 백이숙제의 그 사당을 기린 이재묘. 예, 맞아요. 백이숙제 이재묘. 기억나셨죠? 예. 그래서 이재묘에 꼭 가가지고 고사리국 끓여 먹으면서 추억했다 그랬죠. 예. 이 황금대와 이재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신성한 공간, 제2의 공간이라고 해요. 예.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하, 여기는 또 이렇게 그야말로 무너진 흑언덤에 이제 불과한 것을 통해서 예. 과연 연암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공간의 어떤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예.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을 특정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어떤 고정된 상징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 장소에. 예. 뭐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들 현충사. 현충사 가면 뭘 떠올릴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충성, 뭐 나라를 예. 사랑하는 애국심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곳에 가면 꼭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신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어떤 말로 쓰냐면은 이제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글을 썼는데 예. 장소상실이라는 말을 해요. 이 장소상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장소가 신화가 돼버린 거야. 신화. 신화가 돼서 화석화된 것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붕어파처럼 똑같이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예. 이 장소 신화가 됐다는 거는 특정한 어떤 것에 의해 좀 이데올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덧입혀져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착화된 장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건 예. 자기만의 어떤 감수성, 새로움을 느끼는 게 여행이잖아요. 여행의 묘미는 일상의 틀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넓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도 있구나. 신선한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예. 그 틀에 박힌 그런 어떤 것을 느낄 거면 굳이 뭐 이렇게 돈 들여 나가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장소 상실이에요. 아. 근데 이제 연암의 글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늘 그래서 비꼬잖아. 이런 장소 상실이 된 거를.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북벌과 뭐 그런 거의 상징으로 여기는 예. 이런 어떤 황금대에 황금 없어. 그냥 무너진 흑언덕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황금을 찾아 헤매니? 저는 이것도 재밌어요. 처음엔 초현대, 어진 사람을 초빙하는데 근데 뒤에 황금대라 그랬죠. 예. 왜 이름을 황금대로 바꿨을 것 같아요? 초현대에서 황금대? 글쎄요. 저는 그런 게 여행사의 농간인가요? 여행사. 그 당시 이제 여행사가 있었다면 좋아요. 여행사의 농간이라고 했을 때 여행사는 왜 황금대라는 명칭을 썼을까만 여행사의 그러니까 농간이라면 초연대라는 의미를 파악해서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보다 황금이라는 단어에 끌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황금이 갖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 바뀐 것도. 인간은 황금이 좋은 거예요. 예. 황금이 좋으니까 황금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되면 사람들에게도 와 여기 황금이 있겠어? 예. 그럼 너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금대로 바꿨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연암은 그런 장소 신화를 갖다가 이제 엄청 비판을 하면서 예. 자 근데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황금대에 대한 이야기고 예. 황금대 기를 따로 쓰는데 예. 이제 여기는 또 이야기가 좀 포인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황금대 이야기입니다. 네. 조양문을 나와 해자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면 몇 길에 무너진 흑언덕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황금대였다고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연나라 소왕이 궁시를 짓고 황금대 위에 천금을 두고 천하의 선비를 초빙해 강대국 제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때문에 옛날을 조문하는 선비가 이곳에 이르면 비분간개한 심정으로 서성거리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고 한다.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나라 소왕이 바로 이제 황금대를 쌓아가지고 천하의 선비를 초빙해 강대국 제나라에 이제 연수를 갚았는데 예.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여기서 비분간개한 마음, 언젠가 청나라를 빨리 물리쳐가지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갚아야 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더 읽겠습니다. 네. 아, 슬프다. 누대 위의 황금은 다 사라졌건만 국사는 오지 않는구나. 그러나 천하 사람들에게는 본래 원수가 없는데도 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그치지를 않으니 이 누대 위의 금도천하에서 서로 돌고 돌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컨대 원수를 갚았던 큰 사건을 차례로 들어서 천하의 황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고하련다. 네,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황금 얘기, 황금대에서 황금 얘기로 전환이 되는 건데 예.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 황금 사람들이 황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을 해요. 제가 예. 이제 황금대라는 명칭도 황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갚았던 사건이라는 게 예. 계속 황금을 차지하기에 그거를 이제 죽고 죽이는 얘기인데 그 간단한 일례를 또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예. 황금대 이야기 다시 네. 이어갑니다. 진나라 때 황금으로 제후의 장수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몽염이다. 이사는 몽염에게 복수했고 조고는 이사를 죽였으며 자영은 조고를 죽였고 항우는 자영을 죽였다. 패공은 항우를 죽였는데 황금 4만 근이 들었다. 옮겨 전하는 동안 서로 복수하면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황금은 아직도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얘기예요. 예. 이 몽염이라는 사람은 만리장성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열알기에 가끔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때 황금으로 장수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몽염이에요. 근데 이 몽염을 또 이사가 죽이죠. 예. 또 이사는 조고가 죽이죠. 예. 이거 하나하나 고사가 있지만 길게 할 수는 없고 여기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황금이 옮겨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죽여가지고 황금은 사람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사라졌지만 그 황금은 계속 그렇게 옮겨가면서 지금까지도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러니까 여기서 황금은 무슨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황금은 서로 이제 원수를 죽고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이유는 사실은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황금을 뺏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뺏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였는데 예. 그 금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앞에 그 연암 앞에 왔지만 지금 우리가 읽으면 지금도 그 황금은 어딘가에 있겠죠. 예.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 자,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네,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옛날에 도적 3명이 함께 남의 무덤 하나를 파서 금을 도적질하고는 저희들끼리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니 돈을 많이 벌은 판에 어찌 술 한잔 사오지 않겠어? 그중 한 명이 선뜻 일어나 술을 사러 가면서 가는 도중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축하했다. 하늘이 시키는 좋은 기회로구나. 금을 셋이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좋겠지. 술에 독약을 타가지고 돌아오자 남아있던 도적 둘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를 때려 죽이고는 먼저 주식을 배불리 먹고 금을 반분하려고 했더니 얼마 못 되어 둘이 함께 무덤 곁에서 죽고 말았다. 네, 독약탄 술을 먹고 두 사람도 마저 죽은 얘기인데 이건 뭐 오늘날의 어떤 황금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의 세태를 굉장히 짧은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이게 연암 시대 연암이 한 얘기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황금을 맞아요.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욕망은 특히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 자본이라는 걸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돈이죠. 돈.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금이죠. 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 이 이제 금이 그러니까 주의가 붙으면 뭐뭐가 신격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금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자본주의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예.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래서인지 이 금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목숨마저도 이제 수단화가 도구화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수단화돼서 인간의 행복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돈 자체가 행복이라고 믿다 보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인간이 수단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막 남도 죽이고 어떤 온갖 패륜적인 질도 하고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예. 이제 그런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는데 연암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틀리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한 연암의 생각은 어떤가? 거기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바란다. 황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도 아니오. 없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할 일도 아니다. 이유도 없이 자기 앞에 황금이 굴러들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놀라고 귀신을 만나듯 무서워하며 길을 가다가 수풀에서 뱀을 만나 머리칼이 쭈뼛서도록 소스라쳐서 물러나듯이 해야 할 것이다. 네. 자, 길을 가다가 금을 만나면 어쩌시겠어요, 진짜? 금이 일단 떨어졌어. 금을 한번 좀 만져보고, 네, 만져보고. 금을 또 네, 가져본 그렇죠. 적이 별로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금을 한번 가지면 어떤 기분인가? 정말 이게 사람 마음이 약하게 변할까?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네. 집에 가서 네. 금이 얼마인가 이제 찾아보고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보고. 예, 보고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냥 어쨌든 금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거였군요. 그걸 뭐에 쓰고 싶어서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만약에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돈이 많다면은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뭐를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 돈이 많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또 뭐 이해가 가기도 하네. 그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때 또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예. 끊임없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이제 있어보고 싶어하는 거, 뭐 그런 마음도 이제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제 연암은 돈이 앞에 딱 나타나면은 갖지 말고 예, 맞네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을 만난 듯. 또는 뱀을 만난 듯 예. 뒤로 피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럴 사람이 현대인 중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저는 이렇게 비슷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음. 너무 예쁜 뭐 수지 같은 여자가 맞아요. 갑자기 네? 오빠가 너무 좋다고 막 네. 달겨든다. 그럼 어떡할 네. 거야? 네. 그럼 저는 쌍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왜냐면 내가 이 말을 믿어도 돼요? 진짜요. 왜냐면 네. 그 여자가 나한테 특별한 가까이 뭔가를 할 이유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뭔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가만히 음모가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슬프네요. 그렇죠. 나는 뭐가 슬프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수지를 감당하기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수지가 나한테 접근하려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자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아이고. 나한테 올 리가 있겠느냐. 뭐 내가 돈이 많거나 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것이다. 이제 심지어 돈이 많으면 저는 그럼 그런 돈이 많으니까 오나보다 할 것 같은데 현재 돈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좋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꼭 그렇게 제가 이제 정우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꼭 정우성한테만 그렇게 뭐 여성들이 모이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수지 같은 여성이 김 선생님 좋아할 수 있어요. 약간 배기숙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무항을 막아서는 그런가? 그런 내 느낌이에요. 생각을 좀 잠깐 했지만 배기숙제가 무항을 막아서서 네. 아니 지금 하늘의 도가 이런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이 사람이 사람과 마음으로 통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네.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저랑 마음이 통하려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저랑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랬어야 해요. 근데 그렇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젊은 여자가 저한테 그런다는 것은 뭔가 음모가 있다. 뭐 내 주머니에 제가 마약을 넣으려고 하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해는 했지만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슬픈 얘기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건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자, 어쨌든간 금이 만약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면은 누구나가 진짜 그거를 뭐 근데 또 이러면 제가 또 이것도 재수 없는 인간이 되지만 예. 나는 그래도 금을 내가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경찰서에 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도 이거 즉흥적으로 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물어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경찰서에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저는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고 뭔가 그거를 어떤 이웃을 위해 쓸 것 같아. 그래요? 어떤 좀 불우한 이웃, 흔히 말하는
저는 그 금을 받아서 이 탐독가들을 많이 사가지고 아, 탐독가들 많이 탐독가들 많이 사서 네. 이 화성 시민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성 시민 80만 부 달성. 아, 네. 그것도 아주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제 양심상 저는 이제 금을 내가 갖지는 못할 것 같고요. 좋은 일을 하시면 되죠. 네, 그 대신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여튼 불이익, 그리고 내가 경찰서를 잘 믿는다면은 경찰서에 가져갈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신 내가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하에 누군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써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 일은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내게 아닌 한은 예. 그거를 갖다가 하여튼 피해라라는 게 이제 저 연합의 당부입니다. 예, 피해야죠. 그 여러분- 이유 없는 행운은 맞아요. 독이 될 겁니다. 아, 아마. 맞아요. 이유 없는 행운. 아, 근데 뭐 이유 없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니까 또 그거를 만약에 금을 딱 주었다가 음. 어떤 이게 뭐 부산의 칠성파 같은 데서 전화가 온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죠? 괜히 올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괜히 수지가 나한테 다가올 리 없고. 그렇죠. 괜히 수지가 돈이 나한테 다가올 리 다가올 리 없죠.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저는 연암이라는 인간의 어떤 새로운 생각이 재밌는 게 예. 연암은 이 진짜 장관, 진짜 멋있는 건 뭐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열하일기의 핵심이 되는 건데 예. 진짜 볼거리는 만약에 여행은 어느 나라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본이랑 베트남이랑 좋아요. 그럼 가본 걸 독일이랑 갖고 얘기를 이런데. 해야지. 그러면 한번 베트남을 갖고 베트남 뭐 기억나는 그런 거 있어요? 장소? 멋있는 저는 건물? 이런 거. 건물보다는 그 베트남은 더울 줄 알았는데 달라시라는 데 갔더니 내내 가을 날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즐거웠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게. 저도 이제 베트남을 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여쭤보긴 한 건데요. 예. 저는 그 섬이 3,000개인가 있는 그곳이- 하롱베이요. 오, 맞아요. 예, 거기도 갔다. 하롱베이가 되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약간 휴양지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좋은 배. 구경하고. 예, 그랬는데 뭐 어쨌든간 그런 게 떠오르는가. 멋있는 이렇게 좀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것을 멋있다고 하는데 연암은 뭐라고 하면 진짜 장가는 똥이야. 진짜로. 깨진 기아와 똥이야. 그래 놓고서 여기선 거꾸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에 대해서는 야 그거 무서운 거야 피해. 그거 저 귀신 만났는데 피해. 그러니까 똥은 진짜 멋있는 그 이제 문명의 진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건 2시간짜리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데 예, 똥. 똥은 오히려 이게 문명의 진수야. 그래놓고 금을 가지고는 야 금은 그거는 저기 저 귀신 만난 듯이 그 무서워하면서 피해. 이 연암의 이런 어떤 역설적인 사고가 좀 멋있지 않아요? 연암 이런 어떤 사고. 그러니까 남이 많이 쫓는 건 좀 이렇게 위험한 거고 남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에도 보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히려 참 사람들이 좀 쓸모없다고 막 팽겨치거나 소외시키는 똥이야말로 진짜 문명의 본질, 진짜 중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욕망하는 금 이거야말로 가장 오히려 나쁜 것이 서로 그렇죠. 죽고주기는 맞아요. 욕망의 도구에 불과해.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지금 이 배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이 아니라 저 중세 시대의 한 인간이 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군요. 이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이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가의 똥, 정량 30g, 원상태로 보존됨, 1961년 생산되어 깡통에 넣어짐. 피에르 만조니. 예, 이게 이제 피에르 만조니 되게 단명한 분인데 이 예술가가 어느 날 저 작은 캔에다가 90개예요. 90개의 캔에다가 예. 자기 똥을 직접 안에다 넣어요. 그리고 저게 쓴 글이에요. 거기 뭐라고 썼냐? 정량 30g. 저 밑에 있는 영화거든요. 예. 원상태로 보존됨. 1961년에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깡통에 넣어좀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파냐? 저 정량 30g이라고 써 있죠. 예. 30g에 해당되는 금값으로 판매를 해요. 웃기죠? 근데 저게요. 이건 인터넷도 찾아보면 있어요. 근래 하나가 팔렸어요. 그 중에. 그래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 똥론 통조림 하나. 되게 비싸게 팔렸을 것 같아요. 얼마면 사겠어요? 진짜 얼마면 사겠니?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가치가 제가 볼 땐 한 2억 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예술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네. 예전에 그 벤키시라는 작가가 이렇게 길거리 그래피티를 하고 사회적인 맞아요. 문제의식을 그런 가진 거 길거리, 작가인데 네, 맞아요.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소더비 경비회장에서 낙찰되자마자 갈았더니 그 간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자체가 퍼포먼스다. 맞아요. 근데 예술가의 똥을 넣었다 그러면 금이 똥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자파적인 척을 하면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통조림에 똥 넣어가지고 팔면은
근데 저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사람 누군가가- 똥은 똥값이 되는 거죠. 먼저 했어야 돼. 그렇죠. 저게 근데 정확하세요. 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1억 7천이요? 네, 저거 하나가 할 일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많고. 누가 인간의 생명보험 값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저거를 살까 싶지만은 이제 하나의 예술행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저 피에르 만조니가 하고 싶었다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 금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한 거야라는 그런 하나의 풍자 행위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똥값이 금값으로 판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풍자 행위가 결국 또 자본주의가 또 먹잖아요. 그 아, 풍자 행위라는 자체를 먹어서 다시 그렇죠. 금보다 더 큰 그게 가치를 부여해 갖고 또 만능주의로 가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구나. 응? 그리고 뱅큐 씨가 저거 일부러 저러나? 나는 좀 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 그 사람이 한번 그림 그리고 나가면은 또 거기 막 어떤 그 자체 동네 값이 또 예. 치솟기도 해요. 땅 값이. 그 집값이 2배로 막 네. 몇십 배 오른다는데. 네, 맞아요. 근데 자, 그걸 그러니까 즐기나?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말에 따르면은 순수한 지식이나 예술은 없어요. 그야말로 맞네요. 네, 일정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전한 글, 지식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예술 행위도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를 볼 때마다 예. 이게 이제 저도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현대 사회의 또 어떤 모습은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아이러니를 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힘이 저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가치를 매겨버리는 게 자본주의의 힘이 아닌가. 네, 맞아요. 자, 뭐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 연암이 이 금을 가지고 이야기한 어떤 그런 짤막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 좀 우리가 좀 금보다 소중한 게 사실은 많이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금을 쫓다가 보니까 예. 인간의 어떤 그런 금이라는 욕망 하나에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많잖아요. 그 다채롭게 빛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이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황금을 찾아야 해서 그거 하나의 욕망에 휩쓸려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예.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저 연암의 말을 따른다면 금을 소설하게 이렇게 놀라면 되는데 이것도 인간의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우리가 금 너머에서 연암처럼 똥을 문명의 본질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다음에 피에르 만조니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한번 좀 이제 금을 한번 가져보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래도 일단은 금은 가져보고 생각을 해보고 아, 근데 싶다는 저는 그 생각은 금 들어요. 가져봤잖아요. 저기 여기 뭐예요? 지금 반지가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저 뭐예요? 저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그러시네. 네. 근데 이 금은 요걸로는 아쉽다 이거죠. 그렇죠. 좀 네. 더. 좀 더 컸으면 이런 거였으면. 근데 하는 이제 연암 마음에. 선생이 하시는 말씀들은 보면 연암 선생이 경제에 대해서 음. 항상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경제가 지금처럼 고도화된 그런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네. 배불리 먹고 네. 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수준의 경제잖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그런 최소한의 기준까지는 이제 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어차피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에 집중하다 보면 아까 몽염의 예를 들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아요. 재미있게 하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너무 이상적으로 그런 걸 집착하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을 숫자로 보게 되고 또 사람 숫자로 보면은 죽어나가는 것도 이제 숫자 하나가 없어지는 것 네. 여기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쨌든 연암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각자의 입장에서 적당한 선을 잘 지켜서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연 먹고 살 만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사람마다 생각은 이제 다를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어쨌든 성찰을 해서 어쨌든 금을 넘어 좀 더 다양한 그런 가치 있는 좋은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좀 어떤 생각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연암의 황금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습니다. 예. 15강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메시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가 좀 돼도 괜찮으시겠죠? 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강이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서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해 보면서 15강 동안 강좌 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5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